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대로, 또 투자자들의 심리는 심리대로, 또 물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치는 물론이고요. 모든 것을 다방면에서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접수받을 거고요. 지금 빨리 연락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라면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아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받겠습니다.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02-545-7988번은 문자입니다. 텍스트로 글을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문자 지금부터 빨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 연결부터 시도할 거고요. 끝자리 오늘 6356번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연결이 됐을 텐데요. 시청자님, 네. 예,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네. 걸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갈까요? 아, 요즘에 영등포 핫하다고 그래서. 네. 근데 저희 동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선유도역 쪽에 9호선 라인인데. 네. 이제 양평동 여기 사가 쪽인데 여기 아파트를 네. 이제 좀 매도를 해도 될런지 좀 궁금해서요. 예.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한 5년 정도 거주했고요. 5년 정도?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오피스텔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도 매도 타임이 좀 궁금해서요. 오피스텔도 그 부근에 있는 건가요? 영등포 쪽에요? 아니요, 그거는 인천 부평구청역 쪽에 있어요. 부평구청역에, 예. 네, 역세권 바로 앞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 이거는 분양권을 산 거라. 예. 2019년도 3월쯤에 분양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네네. 그 전에 팔려고 하는데 매도 타임을 잘 모르게 또 팔아도 되는 건지. 네네. 워낙 대출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집은 지금 대출은 없는 상태고 이제 오피스텔은 대출을 한 1억 정도 받은 상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네. 오피스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부평 벨리온이요. 부평 벨리온. 그리고 양평동에는 아파트 이름이 성원 아파트. 성원 아파트.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영등포 또 인천 쪽 한번 바쁘게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영등포 그 성원 아파트하고 그거는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부평구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신 거고, 예, 네. 두 군데 전망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근데 오피스텔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으신데 오피스텔을 어떤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네, 투자 목적으로. 예. 근데 영등포에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또 그 부평까지? 이유? 아유, 우연히. 우연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투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또 지역적인 거, 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수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월세를 받는 거. 그죠? 네. 오피스텔을 차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 물론 누구나 월 급여 외에 또 월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거지만 일단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노년층들이 중장년층 이상이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희망을 하시고 좀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은 차익을 좀 보는 어떤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전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좀 이해는 되시죠? 네네. 예, 그건 참고하시고 일단 두 군데 한번 가보죠. 뭐 일단 보시면 선유고등학교 옆에 거기 성원 아파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이 성원 원래 여기 거래가 좀 많은데요. 그리고 좀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뭐 영등권 내에서 이 9호선 선유도역하고 또 가깝고 그래서 9호선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도 좀 많이 일어나요. 그죠? 거래도 많이 있죠. 단지는 별로 안 큰데 여기가. 그지? 그죠? 네, 한 370세대 정도. 네네, 예. 그 정도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얼마 가요? 30평대가?
저는 3억 중반대 샀는데 네. 지금 5억 초반대 가더라고요. 5억 초. 예. 네. 그 지금 전세는 여기 한 얼마 할까요? 한 4억 정도 4억, 예, 그 정도 가죠? 초반대. 예, 예. 자, 서울 지역에 최근 들어서 몇 년간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좋은 네. 시기에 사서 차익을 보신 거고, 많이 올랐는데 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매매가가 다들 올랐지만, 전세가하고 같이 오른 지역이 있고, 전세가가 좀 덜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매가만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예, 이런 지역으로 두 가지 분류하는데, 일단은 매가만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좀 덜 올랐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정 확률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일단 전세가가 어느 정도 계속 가격 상승을 해주면서 매가가 상승한 지역,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좀 실거주 안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하락 여건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5억초 가지만 이 아파트가 지금 한 3년 전쯤에는 한 3억 한 중후반 정도 갔을 거라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상의 차익이 본 거고, 당시에 전세가를 보면 한 2억대 한 중후반 정도 갔단 말이죠. 그죠? 전세가 상승하고 매매가 상승하고 어느 정도 선이 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세가들이 같이 올라줬다는 거는 일반적인 수요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얼마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실거주가 어느 정도 안정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가격 하락 여건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좀 더 보유하는 거, 이런 걸 좀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아, 네. 예,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린 거고, 자, 부평구청이라 그러셨죠? 네. 부평구청역 앞으로 해서 어딘가요? 그 밑에 쪽 그쪽 대명- 어딘가요? 예, 밑에 부평구청역에서 보면 밑에로 해서 아, 약간 요쪽에 그 생긴 요쯤 되겠네요, 요쯤. 대명대리원. 그죠? 예. 요 위쪽으로는 예. 뭐 대우 있고 이러니까. 그 밑에 바로가 제6구역 재개발도. 예, 그럼 있더라고요. 요쪽 재개발이고, 여기 뭐 오피스텔도 그 하나 바로 있고요. 위에. 그죠? 예, 요쪽 예. 같이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거 그 대명에서 지금 그 큰 거 얘기하는 예. 거구나, 그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역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오피스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인데, 지금 분양가 얼마예요? 1억 3천 정도에. 1억 3천. 네. 제일 작은 평대 구입했거든요. 네. 지금 몇 평형이에요, 이게? 저는 실거주가 7평으로. 실평수 7평? 그럼 대충 뭐 한 네. 14평, 15평 정도 되겠네요, 분양평수로는. 네. 아무튼 실평수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얘 월세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때 분양할 때는 그분들은 7, 80은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요 인근 지역에 지금 전반적으로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좀 새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뭐 한 50만 원 정도예요, 보통. 네. 보증금이 이 부평, 부천 이쪽은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한 5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으로 들어서고 이러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역 내 공급은 별로 없지만 지도를 제가 조금 넓게 보면 이 지금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서울이 만약에 오피스텔이 5% 정도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서울이. 경기권으로 내려가면 한 7% 정도 나와야 돼요. 매입 가격이 싸기 때문에. 또 뭐 충청권이나 이런 데로 내려간다 그러면 한 10%도 나와요. 근데 이 수익률이 높은데도 자꾸 서울 중심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매매 때문에 그래요. 황금성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부평구청 이쪽인데 이 9호선으로 보고 이제 9호선이 성남동 쪽으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런 연결이 되는데 이 경기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특히 철도교통으로 인해서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오피스텔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보면 상동도 있고 뭐 부천시청역도 있고 신중동 모든 이런 지역들이 이쪽엔 또 상업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네.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굳이 이 전철역을 따라가면서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만 꼭 거주해야 된다는 이유는 거의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데하고 같이 공급량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내에 어쨌든 지금 현재 신축이 없다 하면은 입주 때까지 봐서 어느 정도 뭐 좀 괜찮다 그러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잔금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임대를 주잖아요. 1년, 2년 정도. 그때는 그렇죠.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잔금 치르기 전에 내년 원래가 이제 2019년 3월쯤에 입주가 네네네. 됐는데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 2018년도에 매도를 할까 하는데.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조금 그 기대감에 있어서 외부 수요가 좀 들어온다고 하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축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월세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9호선을 따라서 어떤 지금 같이 공급량을 좀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포화라고 하나 이렇게 좀 많아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지역들에 지금 임대가가 50만 원, 뭐 60만 원, 뭐 그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만 7, 80만 원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또 인근 지역에 지금 그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좀 더 저렴한 어떤 오피스텔도 좀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나이대로 봤을 때 오피스텔 투자보다는 좀 더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쪽으로 좀 들어와서 좀 서울의 변화들이 큰 곳들이 많잖아요. 서울 거주하시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상담 드릴게요. 일단 매도하는 걸로 정리하고 영등포 성원은 조금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자, 다음 분 또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다시 시도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갈까요? 평촌 신도시 네. 초원마을 LG 아파트 32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초원마을 LG 아파트. 예, 예. 이거 하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이편은 세상 캐너시티라고 3개월 전에 입주를 했어요. 아,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거기 전세를 놓고 거주는 새 아파트를- 초원마을에 하고 있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예. 이 두 아파트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점 좀 알아봤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촌, 그리고 이제 한강 신도시, 요즘 한번 네. 두 건 한번 내다봐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전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그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짧게 할게요. 자, 예, 예, 예. 지금 평촌에 갖고 계신 게 지금 LG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예. 예, 여기 지금 이거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 김포 2개 갖고 계시다는데. 평촌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아, 지금 두 집 다 거주는 안 하세요? 예? 예, 지금 LG 아파트도 거주 안 하시고. 거기도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이 편한 세상은 전세를 내가 아, 그래요? 전세 놓고 예. 최근에 입주했으니까. 그리고 예, 예. 그 분양받으신 거예요? 내가 분양받아갖고 3개월 전에 입주해갖고 이제 전세를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긴 거주하신다. 제가 네, 두 군데다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예. LG 아파트 위치가 이쪽인데 평촌역하고 가깝고 실질적으로 예. 이쪽 지역은요. 다른 게 예. 없어요. 큰 변화 없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차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크게 오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락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락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촌 뭐 스마트 스퀘어라든가 이런 어떤 업무 시설도 좀 받쳐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 여건이라든가 차분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그냥 안정세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 국면이다 그러면 조금 상승을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보합세로 가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LG 아파트만 초원마을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염려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평촌이라는 이 일기 신도시가 뭐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분당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해주면 평촌도 조금 따라가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주를 하신다니까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 여건이 없기 때문에 보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편한 세상 저 장기지구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장기지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는 좀 프리미엄이 좀 붙었죠? 예. 얼마나 돼요, 요즘에? 시세가? 4, 5, 6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분양가 대비해서 꽤 지금 네. 올랐네요. 예. 그죠? 근데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된다고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거기도 오르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임대를 놨기 때문에 쉽게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세요. 지금서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을 보셨잖아요. 예.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더 크게 더 상승 여건은 조금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면 매도하는 방법이 어떤가 지금 제가 그 정도 결론 먼저 드릴게요. 이유는 이 장기지구 이쪽에 위치하고 나쁘지 않아요. 지금 지도를 조금 크게 볼까요? 자, 이편사 캐너시티인데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이고 좀 아래쪽에 센트럴 자이가 좀 최근에 또 입주를 했고 그래서 장기지구 내에서 지금 가격을 제일
좀 선호도가 좀 높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뭐 4억 5천 뭐 이 정도 하면 평당가로 얘기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분양가가 지금 한 1,000만 원대 분양을 한 건데 지금 차익이 어느 정도 나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 내에서는 차익이 굉장히 크게 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새 거고 어떤 장기주거 입지 뭐 중앙공원도 가깝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 여기 뭐 쌍용 예가도 있고 얘네들은 뭐 연차가 한 5, 6년 정도 되고 뭐 아래쪽에 뭐 문안 버스빌 이런 데들도 연차가 좀 한 5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평당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평당 한 1,000만 원대에서 한 1,100만 원대예요. 무슨 얘기냐? 이 새 아파트하고 한 지역 내에서 몇 년 안 되는데 가격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났다.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조금 뭐 좀 빠른 시간에 어떤 상승한 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도를 또 보면은 이 장기역이 이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장기역이 이쪽에 들어서는 데 비해서 역하고 그렇게 거리는 가깝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공항철도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분위기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서울 수도권에 웬만한 데는 청약 조정 지역들 뭐 아니면은 뭐 투기 과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 곳들이 많잖아요. 요런 데 벗어나 있다 보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가 내년에 개통될 이 지금 그 공항철도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 호재를 안고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예, 그래서 이 주변과의 어떤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좀 여기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10몇 년 됐어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지금 평당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900만 원대밖에 안 가요. 예, 그저 그렇게 가격폭이 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차익이 됐다 그러면 나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를 보면 이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 제가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5만 가구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입주가 한 3만 가구 됐어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한 2만 가구가 좀 더 들어서야 돼. 새 거가 앞으로요. 그리고 내년에만 한 15,000세대 이상이 내년에 또 입주 예정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도권 지역에 지금 공급 입주 물량 때문에 조정받을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다. 호재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될 거다. 또 아래쪽으로 보면 서울 쪽으로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김포 뉴타운에 얘네들도 한 10,000세대가 조성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김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업무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이 배드타운 형태인데 지금 한 6만 가구가 들어설 그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물론 지역 내에서는 거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신도시이기 때문에 좋아지지만 결국 제가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수요 공급이 굉장히 더 일시 몰리고 이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상승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좋은 시장이야. 지금 시장이 나쁘진 않잖아요. 김포가 분위기가. 그죠?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예, 시간 되시면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익을 네, 연구해 수고하십시오. 보시죠. 고맙습니다. 예, 다음 분 또 빨리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번에는 저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 분당에 청솔마을 화인아파트 32평 살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직장 문제로 답심리에 5년 정도 거주해야 돼요. 아,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레미안 위브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레미안 여기 위브. 예. 레미안 위브, 네, 예. 답심역 근처. 여기를 화인 아파트를 정리하고 여기를 새로 사서 가면 더 오를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보유하고 네. 레미안 위브는 전세를 그냥 갔다 오는 게 나을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네, 예. 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좋은 데 사시고 또 좋은 데로 가시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서울도로 완전히 주거 이전인가요? 아니요, 저는 순환근무라 네. 다시 5년만 거주하면 답심리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네. 제가 아이들이 이제 취학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분당이 조금 중학교 교육력도. 가고 이럴 때는 더 좋을 것 같은 네. 생각에 좀 네. 아쉬움이 남아요. 완전히 네. 팔고 가기가. 예, 예. 네, 그래서 좀 고민하려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개인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좀 가격 하락 여건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같이 가거든요. 근데 네. 두 지역이 좀 그런 양상을 좀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상승 가치, 만약에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레미안 위브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이 두 지역은 조금 더 그 좀 그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를 해가지고
아주 큰 차익을 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상승 기대감은 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뭐 좀 더 우선한다 그러면 분당 지역이 더 좋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더 가치가 좀 더 가격 상승 폭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두산 레미안 위브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이 두 지역을 한번 좀 분석 좀 해보죠. 네. 예, 지금 여기 유천 화인 그 청솔마을인데 지금 분당은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제 일기 신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화두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인데 이 화인 이 아파트를 좀 좋게 보는 거는 용적률이 이렇게 좀 높지 않아요. 분당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200%대가 넘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여기 좀 아는 지역인데 여기 한 180%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당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이제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미금역 있잖아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미금역 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미금역에 대한 신분당선 개통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미금역 개통이 되고 신분당선에 대한 어떤 그 철도 그 가치가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금역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이 가격이 하락 여건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약에 본다고 하신다면은 크게 좀 뭐라 그럴까 뭐 매도를 안 하시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대문 쪽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청량리 근처인데 네. 그 레미안 위브 제가 방송에서도 뭐 많이 얘기를 드렸던 곳이고 한데 자 크게 볼게요. 일단은 이 지역에서는 대장 아파트예요. 지금 다심역 근처로 해서 그죠? 예, 역세권 가깝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계획이 계속 서 있고 또 지금 그 청량리 4구역이라든가 뭐 지역의 어떤 그 위해 시설들이 지금 없어지면서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동 답심리 뉴타운 이 지역들이 그 새로운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뭐 30평대가 여기 한 뭐 7억대 한 중반 정도 가거든요. 그죠? 네. 예, 이 정도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네에서 7억대 중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 도심과 접근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웬만한 데 지금 뭐 8, 9억, 10억 정도 가요. 지금 마포권 뭐 더 내려가가지고 또 왕십리 뉴타운 인근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지역도 좋아지지만 지역 내에서 레미안 위브라든가 뭐 전동 크레스트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조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역의 힘이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둘 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좋은 곳인데 여건에 교육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본인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거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있다. 지역 개발의 힘이 이렇게 좀 정리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알겠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잘 골라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증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이었고요.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저평가 투자처 발굴의 고수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어디 찾아 나서 볼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민수 소장, 황교안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화를 지금부터는 끝자리 6393번을 열어두겠습니다. 2077-6393번을 통해서 물건에 대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요. 박민수 소장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예, 건축 규제가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의 희소 가치로 인해서 좀 소액 가지고서 월세 수익을 좀 높게 가져가 볼 수가 있는 장안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비해봤습니다. 장안동 오피스텔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황교안 이사께서 오늘 두 곳 준비하셨네요. 이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강남구에서도 대형 개발 호재 중심에 있는 삼성동 다가구 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코엑스 그리고 기존의 임대 수요도 아주 풍부한 입지에 있지만 대형 개발 호재로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상승 중인 지역인데요. 삼성동 다가구 주택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삼성, LG, KT 등의 대형 R&D 연구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풍부한 임대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의 오피스텔 1층 단독 상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삼성동에 위치한 물건 먼저 열어볼까 합니다.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96년도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월 3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7억 5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14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동입니다. 입지적인 여건이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포인트를 짚어보죠. 입지 특징 살펴주세요. 네, 강남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가는 상승 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생활 인프라 또한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가장 큰 녹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선릉역이 도보 1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로는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코엑스, 도심공항 터미널, 현대백화점 등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뛰어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9호선 삼성중앙역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2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이죠. 선릉역, 그리고 9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인 선정릉역도 도 8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은 또 3단계 연장 구간인 보훈병원까지도 내년에 개통이 예정이 돼 있어서 교통의 입지는 더욱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차후 삼성역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으로 지하 통합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 돼 있는데요. 기존의 노선 2호선 그리고 신설 노선 5개 노선 해서 모두 7개 노선이 들어오는 교통의 중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편의시설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코엑스라든가 현대백화점, 도심공항 터미널,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에서 이어지는 풍부한 임대 수요와 그리고 앞으로 대형 개발 호재로 더욱더 늘어나는 임대 수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집가 상승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릉초, 언주중, 경기고 등 명문 학군까지도 도보로 모두 이용이 가능해서 학군 관련 이주 수요 또한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교통, 교육, 주거환경, 업무, 상업 모두 기존 입지적 장점만으로도 아주 뛰어난 입지이지만 대형 개발 호재까지 받쳐주고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호재를 한번 살펴봐야죠. 정말 떠들썩하게 뉴스가 나올 만큼 정말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삼성동은 대형 개발 호재의 종합편이라 할 정도로 대형 개발 호재가 받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전부지 개발이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그리고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정 등이 있습니다. 삼성동은 기존의 코엑스, 그러니까 무역센터죠. 무역센터 외에도 앞으로 들어설 105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내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총 6개 동으로 오피스텔, 호텔, 컨벤션,
전시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급 인력의 유입으로 인구 집적 인프라는 확충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엑스와 잠실 운동장 사이에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정 개발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말에 확정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코엑스와 한전부지 사이죠. 영동대로 일대를 국내 최대의 차 없는 광장, 그리고 그 아래 지하에는 잠실 야구장의 30배 규모의 엄청난 지하 도시 건설 계획이 있는데요. 지하 도시에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쇼핑타운과 한류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연장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 돼 있고요.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지하 통합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철도 노선 모두 7개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수도권 강역철도 GTX, AC 노선과 동북권 KTX 동북부 연장선, 신사 위례선 해서 수도권 고속철도까지 합쳐져서 기존 노선 2호선, 9호선까지 합쳐지게 되면 모두 7개 노선이 삼성동을 교차하게 돼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 서울역을 능가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코엑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고급 인력의 유입으로 기존에 있는 통합 환승센터, 앞으로 들어설 통합 환승센터와 더해지게 되면은 교통 인프라까지 확충돼서 뛰어난 인프라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 충분하다,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건물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삼성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보고 있습니다. 8가구가 거주 가능하다고요? 네. 좀 오래됐는데요. 1996년도에 건축된 8세대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남쪽 6m, 동쪽 6m 양쪽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 되겠는데요. 대지는 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정남향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입지적 장점과 풍부한 임대 수요, 그리고 더블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거기에 대형 호재까지 받쳐주고 있는 중심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남쪽과 동쪽 6m 도로에 접해 있어서 채광 또한 아주 좋은데요. 주인 세대 포함해서 모두 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는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룸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3룸, 그리고 화장실 2개, 옥탑방까지 해서 포룸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1평 정도로 관리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룸은 모두 5세대인데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로 요즘 신축들보다는 전용 면적이 좀 넓은 편에 속하고요. 원룸은 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형 전용 면적 7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룸 분리형 타입으로 전용 면적 9평 정도로 싱글족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싱글족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시면은 소형,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모두 5평, 6평 정도로 신축들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분이 직접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이시라 건물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격 살피러 한번 가볼까요?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격 분석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매도 물건은 아주 많이 없고 매도 물건은 없는 지역이고 매수자는 많은 매도자 우위에 있는 지역인데요. 평당 6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매가는 35억이고요. 현재 임대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월 370만 원의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7세대 전체가 임대 중에 있는데요. 현재 임대 수익은 얼마 되지 않지만 대형 호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시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임대 수익 극대화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공항으로 가는 도심공항 터미널이라든가 9호선이 도보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외국인 렌트하우스로 활용하신다면 임대 수익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 한번 챙겨가보죠.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볼게요. 어떤 점을 생각할까요? 네, 본 매물은 지금 현재 임대되고 있지만 임대 수익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본 매물을 접근하실 때 시세 차익형, 앞으로의 집가 상승,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삼성동 다가구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2077-6393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2018년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층 건물이고요. 6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할 수 있겠네요. 박민수 소장께서 준비하신 이 장안동 물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입주적인 여건부터 분석해 주세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가까운 지하철 역세권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5호선인 장안평역까지 도보로 3분이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 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들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이동을 하게 되면 환승을 통해서 1호선, 2호선, 5호선과 7호선 네 가지의 다종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변 일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답심리역에서 출발해서 천호역까지 도달하는 이 왕복 8차선 30m 도로가 있겠는데 바로 천호대로입니다. 이 주변 일대 업무타운이 많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과 함께 아울러서 왕복 8차선 30m 대로변, 지하철 3분 거리, 이런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가는 부동산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접해 있는 대학교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서울시립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세종대, 건국대학교가 있겠는데, 이 서울시립대학교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농동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원룸이 보통 한 20년, 30년 정도 노후가 이제 경과된 이런 단독주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답심리나 장안동 일대로 임대 수요로 이렇게 흡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소액 가지고서 이 학생 수요와 직장인 수요, 이 두 가지 임차 수요를 함께 병행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택지 개발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부가형 뉴타운과 함께 아울러서 이 답심리 일대와 전농동 일대가 청량리 호재에 맞물려서 뉴타운급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입지적인 기반 시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25평대가 3억 9천에서 지금 현재는 6억 3천까지 상승되었습니다.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이런 주거용 부동산들이 지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살펴보죠. 이 지역에 어떤 좀 미래 가치를 높일 만한 거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실 체크가 가장 손쉽게 되는데요. 인장활동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도 이 주변의 공급과 수요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답심리 역세권과 장안평역 역세권을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신축형 부동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재정비 촉진지구, 이제 재개발 지정지구, 재건축지구 이렇게 건축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신축형 부동산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왕십리 일대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혼부부들 1인 세대, 2인 세대, 직장인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신축 부동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나 전세가가 타 자치구에 비했을 때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주변 일대 청량리 역세권과 왕십리 역세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서 지금 용산과 함께 개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철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겠는데요. 롯데를 시행사로 해서 65층 높이의 이상의 건축물 1개동, 45층 이상의 건축물 6개동, 이렇게 7동 정도의 63빌딩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청량리 역세권에는 GTX가 2가지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KTX,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KTX도 연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단 서울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광역체제 교통망까지 있음으로써 7대 광역의 중심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청량리 일대 개발 사업이 빼곡하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토지 평당가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동부청과 일대까지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년, 5년 정도 있으면 이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는 시즌, 이때 매도 전략을 한번 또 가져갈 수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안동에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여름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예, 우선은 16층짜리 건축물 2개 동이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이 되겠는데요. 우선 눈여겨볼 점이 이 16층으로 건축을 하면서 이 동대문 구청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서 5층까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실로 지금 현재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상 복합 건축물이 되겠고요. 지상 1층과 지하부에는 또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소매점이 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까지 고루 갖춘 부동산이 된다. 그리고 이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체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세대수가 120가구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임대 관리를 현장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임대 계약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에서 재계약이 되는 이런 관리적인 장점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 한번 살펴보고요. 가격도 궁금하실 거예요. 한 어느 정도 선이면 우리가 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분양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2천만 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현재는 2억 3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면 전세를 활용한 이후에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수익형으로 전환을 한다 하시겠으면 보증금 3천에 90만 원, 2천에 95만 원, 1천에 1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담보대출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한 50% 정도만 활용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한 가지만 더 도와주세요. 어떤 점 매수할 때 유의할까요? 예, 우선 대로변 일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바로 내리셔서 임장 활동이 편리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울러서 주변에 인접해 있는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수요를 대비했을 때 공급이 어떻게 제한적인지, 그리고 신축형 부동산이 전월세라든지 이런 임대차가 어떻게 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장안동 다녀왔습니다. 내년 7월에 지어질 주거용 오피스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할 만한 부동산의 어떤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가 물건을 한 가지 열어볼까 합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상가입니다. 4호선 선바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고요. 2015년 12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8층 건물이고요. 그중 1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상가 물건 우면동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사님, 입지적인 여건부터요. 네, 삼성, LG, KT, R&D 센터가 아주 밀집해 있는데요. 그 인근에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임차인 수요가 한 7만 명 정도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재, 우면, R&D 특구 지정으로 강남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R&D 센터는 규제 완화와 증설 계획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기업 등의 연구단지가 이미 200여 업체가 조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200여 업체가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기존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저층 저밀도 개발을 고층 고밀도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한 2분 정도면 4호선 선바역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3호선 양재역이라든가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 시민의 숲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강역버스 및 다수의 버스 노선도 잘 되어 있어서 도심은 물론이고 경기 지역까지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는데요. 도로망을 살펴보시면 우면산 터널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교대역까지도 1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고요. 양재 IC와 연계된 경부고속도로 이용과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었죠. 남부 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강남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더욱더 용이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지가 위치한 서초 우면 보금자리 지구에는 오피스텔 600세대, 아파트 한 1,500세대로 약 2,000세대가 넘는 대형 주거단지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항아리 상권에 입지라 상권의 외부 유출이 없어서 안정적이고 더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상가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네, 양지 우면은 테크시티 조성 계획이라는 대형 호재가 받쳐주고 있는데요. 100만 평 부지에 R&CD 지역 특구를 지정을 해서 기업 R&D 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구단지의 용적률, 건폐율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계속 고층 고밀도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만평 부지를 갖고 있는 LG전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 KT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가 있는데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등의 최첨단 복합물류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상업지역인 3만평 부지의 양재 트럭터미널 부지도 25만 평의, 연건평 25만 평의 개발 부지를 또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2만 평의 양재 꽃시장 개발, 그리고 양곡 도매시장 개발 등 계속 굵직굵직한 대형 개발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대규모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물지와 인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주암지구는 28만여 평의 5,700세대가 2020년까지 입주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모든 개발 호재로 인한 고급 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상권에 더 확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텐데 1층 물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피스텔 건물이고요. 총 8층에 70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 대로변 오피스텔 건물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준공되었고요. 신축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단독 상가 물건이 되겠는데요. 전체 현재 오피스텔도 공실 없이 전체가 임대 중에 있고요. 전면 8차선 대로변, 후면 12m 양면 도로에 대로변 그 횡단보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출이 상당히 좋은 상가 위치고요. 상가로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물이다,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부동산 사무실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타업종이 입점하더라도 전면 노출이 워낙 좋은 상가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들이 선호하는 타입의 상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 부지에 농협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금융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이용자가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의 확대도 기대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살피고요. 가격 한번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챙겨보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네,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대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게 되면은 1억 7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다면 대출이자 제외하고도 한 월 7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수익률이 더욱더 높으면 좋겠지만 공실률이 낮아야 기대 수익률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항아리 상권의 입지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권의 유입은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기존에 있는 상가는 소비 수요는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저희 상가 물건 살펴드렸습니다. 가격까지 챙겨봤고요. 움직이실 분들 위해서 유의점 또 챙겨드려야죠. 어떤 부분 생각할까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었을 때 확실한 투자 목적을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익형인지 시세 차익형인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셔야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니까 확실한 투자 포인트 투자를 하실 때 정확한 투자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웅현동 상가 물건 살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정리 한번 더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과 관련된 걱정거리가 많다 하신다면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좀 시간을 좀 할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일정 좀 체크해 드릴게요. 황교안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잡아놓고 있는데요.
양재동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077-6393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 물건들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다 물어봐 주세요. 2077-6393번을 통해서 문의 받을 테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던컨설팅 박민수 소장, AS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